자, 그러면 그 순서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초기화하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동작. 뭐 이제 실행돼서 메시지 처리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근데 별로 볼 게 없어요. 요건 뭐 23번 하나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종료될 때, 요 두 가지 과정. 그러니까 핵심은 요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초기화 과정부터 좀 볼게요. 초기화 과정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가 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렇게 들여쓰기 한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한 쌍이고 요게 한 쌍이고 이렇게가 실행되기 전에 이 함수가 리턴을 아직 안 한 거죠. 보시면 onCreate 클라이언트가 리턴하기 전에 이 사이가 실행된 거죠. 근데 onCreate는 누가 호출했냐면 C 메인프레임에 onCreate 함수가 호출을 했고 이게 리턴하기 전에 이 이제 8번, 9번에서 15번 사이의 코드가 실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좀 의미가 있지요. 단지 어느 게 실행됐다 그 순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실행되기 전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 그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되게 웃긴 게 그 어디에도 이게 없어요. 윈메인이. 그죠? 윈메인 함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MFC에서는 이 윈메인 함수가 이 전반적인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없냐?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보려고 그러면 디버깅 기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비주얼 C에서 아까 그 우리 작성한 예제 중에 init 인스턴스 있죠? init 인스턴스 쪽에다 아무데나 브레이크 하나 걸으세요.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으시는데 뭐 책에다가 지금 걸어놓긴 하면 여기다 제가 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중단점 하셔도 되고 아니면 F9키를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시는데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디버그 모드로 실행이 되지요. 그럼 이때 뭘 보셔야 되냐면 호출 스택의 정보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화면에 없으신 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디버그에 가시면 창이 나오죠? 창 중에 호출 스택이라고 있어요. 단축키로 Alt 7이네요. 요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호출 스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잘 보셔야 될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되게 재미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여기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SDISAQApp의 init 인스턴스에 쉬운 두 번째 줄 행번호가 나오도록 이제 해놨는데 여기를 지금 실행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행하려고 지금 직전이에요. 아직 실행은 안 한 거고. 그럼 요때 이건 누가 호출했냐? 여기 잘 보시면 MFC 90UD.dll에 AFX 윈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드가 이동을 합니다. 일로. 여기서 호출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이제 스크롤을 좀 살살 해서 보시면 여기 써있죠. AFX 윈메인. MFC에 윈메인이 있습니다. 이 AFX 윈메인은 또 누가 호출했냐? 여기 쫓아가 보시면 W 윈메인이라고 있어요. 언더바 T 윈메인인데 요거 저 API 때도 똑같았죠? 이게 있어요. 있는데 화면에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쫓아가 보면 뭐가 나오냐? 뭐 윈메인 뭐 CRT 스타트업 함수라는 게 또 나오고 그건 또 누가 호출했냐? 이 함수가 윈메인 CRT 스타트업 함수가 호출을 했다. 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소스가 없으니까 이제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아마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인가 아마 API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쪽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FX 윈메인 함수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만든 코드가 아니고 MFC 코드죠. 절대로 코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MFC의 달인이 되셔서 이걸 다 꿰뚫고 막 보신 다음에 내가 개선해보겠다고 고치시면 몰라도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어차피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뭐 기존에 저기 윈3 API랑 똑같아요. 근데 API에서는 저 윈메인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든다 뭐 그런 거지만 이게 맨날 하는 게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똑같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MFC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정해진 흐름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죠. 예,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잠시만요. 실행했다가 다시 또 닫아주죠. 이걸 자꾸 놓치는데, 정리된 걸. 자, 요렇게 해서 요 내용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거 없다고 뭐 이런 소리, 윈메인 없다,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MFC, 그러니까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보다 MFC 자체에서 정말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121페이지 써놨는데 윈도우 그 MFC 거기에 써놓은 건 참 저구나. 만약에 지금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API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만약에 좀 잘 알고 싶다 하시면은 그 윈도우즈 인터널스라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저술한 책이고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책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지금 당장 보시긴 좀 그렇고요. 좀 내공을 쌓으신 후에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제 뭘 했느냐? 여기 처음에 보면 첫 번째 단계로 그 응용 프로그램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됐죠. 이거 생성자죠, 생성자.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생성자가 호출이 됐냐면, 객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생성자가 호출이 된 건데, 여러분 항상 보시면, 전액 객체 하나 선언돼 있죠? 예, 더 app 객체. 이게 이제 전역 객체니까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얘는 이미 생겨나 있잖아요. 메모리도 잡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init 인스턴스 함수가 호출이 돼요. 여기는 온갖 초기화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 앞에 이제 예제 실습 문제 푸셨으면 여기다가 뭐 포인터 변수 전역으로 선언한 다음에 여기서 메모리 할당하고 EXIT 인스턴스 같은 데서 뭐 프리시켜 뭐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코드를 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게 호출이 되죠? 도큐먼트 템플릿 객체 만들잖아요. 싱글 도큐먼트 템플릿 객체 만드는데 요때 나머지가 생겨나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클래스들 뭐 문서 클래스라든지 메인프레임 클래스라든지 요때 생겨나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처음에 뭐가 생겨났냐면 도큐먼트 문서가 먼저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프레임 윈도우가 생겨났고 그 프레임 윈도우를 만들다가 나중에 뭘 만들었냐? 그때 프레임 윈도우가 생겨나면서 뷰 윈도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자면 MFC 클래스 객체 중에 제일 먼저 생성된 거는 뭡니까? 첫 번째가 응용 프로그램 객체 클래스 객체가 제일 먼저 생겨났죠. 두 번째는 문서 객체가 생겨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메인 프레임 메인 윈도우 화면이 생겨났죠. 네 번째는 뷰 윈도우가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나는구나. 그리고 메인 프레임 윈도우 중에서도 요런 가상함수, 로드 프레임 함수가 불렸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윈도우를 크리에이트 해요. 프레임 윈도우를.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생성되기 전에 불리는 가상함수 뭐 프리 크리에이트 윈도우. 이건 윈도우 생성되기 전이니까 뷰 쪽에도 마찬가지에 호출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생성됐으니까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했겠죠?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했으니까 on create 함수 호출됐고, 그 중요한 건 이때 on create 함수가 이렇게 리턴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on create 클라이언트 함수를 호출을 했고, 이건 다시 뷰 윈도우를 생성을 했지요. 그래서 뷰 윈도우가 화면에 만들어져서 나온 다음에 메인 프레임에 이런 함수들이 싹 다 리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화면 정리는 게임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 객체로 넘어가서 문서를 로딩해요. 근데 여러분이 문서를 실제 로드해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새 문서를 여는 경우도 있죠? 예, 이 새 문서를 지금 연 경우라고 봐서 on new 도큐먼트가 호출됐죠? 그 다음 중요한 게 18번인데, on initial update 함수가 뷰 윈도우에 on initial update 함수가 호출돼요. 이거는
뷰 화면을 새로 그려야 되니까 문서를 열었으니까 열은 문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문서 열 때마다 호출됩니다. 여기 호출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여기서 딱 끝나고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액티베이트 된 다음에 메인 프레임 윈도우가 화면에 나오고 뷰 윈도우에서 도큐먼트 객체에 get 도큐먼트 한번 호출해 준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23번에서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run 함수 요게 호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게 호출되면서 이제부터 뭐가 동작하기 시작하느냐, 이때부터 메시지 루프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메시지 처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메시지 처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23가지, 요건 사실 좀 단계에서 빼는 게 낫겠다. 그죠? 거의 이거를 건드리실 일은 없어요. 여기 코드를 만질 일은 없는데, 22번 단계까지는 건드릴 일들이 종종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18번이라든지, 8번, 9번, 13번,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코드가 여기 많이 집중되고, 2번도 되게 중요하죠. 2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했네요. 여기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도. 그래서 제일 코드 많이 만지는 데가 지금 딱 요 정도예요. 그 다음 뭐 따지면 프리크리에이터 윈도우도 좀 만지는 편이고요. 이건 뷰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만질 일이, 코드 만질 일이 잘 없어요. 초기 타이밍에는.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MFC에서 중요한 거는 언제냐, 언제, 그리고 어디에 코딩 할 거냐 이거거든요. 어디에, 언제, 어디에인데, 지금 언제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메시지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어느 메시지가 나올 때 어떤 코드를 넣어라 이게 되는 거고, 어디는 이 흐름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 중에 어디에 내가 어떤 코드 넣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사실 그리고 여기 제가 다 한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넣자고 보면 몇 개 더 있어요. 걔들 뺀 건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초기화되는 게 2번 단계였죠? 그럼 요 사이에서 이 안에서 윈도우가 생기기 전이냐, 어떤 돈 아직 생겼냐 안 생겼냐 따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걸 떠나서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하나 하도록 한 거야.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해봐도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있다. 그쵸? 이 중에 어디에다가 뭐라고 내가 코딩을 하면 돼. 화면에 뭔가 나오기 전에 뭔가 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중에 어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디다 아무 데나 코딩해도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해지는데, C 언어 같으면 소위 그 정답이라는 것이 정답 이렇게 갖고 쓸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MFC로 가면은 어디다 코딩해야 됩니까? 어디 언제 어디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했을 때 그냥 적절한 위치에 알아서 하세요가 돼요. 꼭 거기다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한데 그냥 거기다 하시면 그게 맞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하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법이 있죠. 그냥 정답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 권장되는 방법, 그런 게 있을 뿐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MFC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지금 설명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123페이지까지 해서 막 설명을 해놨고, 그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뭐 있냐면 121페이지에 init 인스턴스 같은데 뭘 코딩을 할 수 있을까 써놨거든요.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 정보를 로딩한다. 옵션 같은 거. 그 다음 중복 실행이 방지되도록 하겠다.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 기간이 다 찼나 보겠다. 운영 체제에 대한 정보를 보겠다. 그 다음 사용자의 인증을 하겠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조사해서 실행을 달리하겠다. 이런 등등등. 이거 말고도 할 건 많지만, 그래서 이 init 인스턴스 함수 쪽에서는
프로그램 초기하고 관련돼 갖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기에 제가 이제 122페이지까지 예를 들어놓은 거는 실제로 제가 이런 코드를 여기 많이 넣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적절하다라고 이제 권장해드린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사실 뭐 메인 프레임에 넣으면 안 되냐, 생성자에. 여기 뭐 넣을 수 있죠. 여기 넣어도 되고, 뭐, 여기 재정에서 넣어도 되고,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 같은 데 넣어도 되고,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권장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종료 수순을 밟게 되면, 종료된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는, 그 메시지 루프 돌다가, 여기서 이제, WM, QUIT, quit 메시지가 오면, 이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메시지 루프가 이제 종료 수순을 밟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보통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 X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닫기가 되죠. 이때 무슨 메시지? WM 클로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C 메인 프레임에 on 클로즈가 먼저 호출이 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윈도우가 겹쳐 있었다든지 뭐 이랬으면 활성화되지 않고 뒤에 깔려 있었으면 일단 화면에 보이고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뭐 손댈 일이 잘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 onClose 함수가 결국은 destroy 윈도우 함수를 호출할 거래요.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윈도우의 파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메시지가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WM destroy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on destroy가 호출이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프레임 윈도우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걔의 차일드 윈도우인 뷰 윈도우도 파괴 수순을 밟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뷰 윈도우가 먼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 윈도우 파괴되고 생성된 순서의 거꾸로 역순으로 윈도우가 이제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여기 보면 다 포스트 NC 디스트로이 함수들이 호출이 되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 MFC 코드에 지금 얘네들 이 클래스 객체들 new 하는 거 없었죠? 그죠? 딜리트 하는 부분도 없었잖아요. 근데 소멸자 다 호출되네. 그죠? 예, 알아서 지우도록 흐름까지 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포스트 NC 디스트로이 함수 알아놓으시면 좋은 건데 여기에서 이 코드가 가능해요. 조금 약간 특이한 코드인데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 딜리트 하시죠? 아시죠? 딜리트 함수, 딜리트 연산자죠? 이 딜리트는 언제 여러분들이 뭐 씁니까? 객체를 new 했으면 딜리트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딜리트를 딜리트 디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특이하죠? 네,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지금 뷰 클래스나 메인 프레임 윈도우 클래스는 내가 생성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윈도우 만든 다음에 new 해서 생성만 하고 포스트 NC 디스트로이 만들어갖고 딜리트 디스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지워지게 할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한두 번은 꼭 나옵니다. 요게 이제 순서를 따지면 WM 클로즈 나왔고 그 다음에 WM 디스토리 나와서 뷰 윈도우 파괴하고 메인 윈도우까지 끝났으면 이제 문서 객체 파괴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39번 중요하죠? EXIT 인스턴스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메인 메시지 루프를 돌렸던 run 함수가 리턴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EXIT 인스턴스 함수가 상당히 나중에 불리죠? 반대로 이제 init 인스턴스 함수는 굉장히 초기에 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관련된 것들 정보 이제 로딩하고 저장하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굉장히 잘 되겠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가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자꾸 윈도우의 클라이언트 영역이다, 넌클라이언트 영역 얘기하는데 여기 넌클라이언트 영역 잘 가보시면 여기 요거 테두리죠? 여기 프레임 윈도우 쪽도 보면 여기 클라이언트 영역, 여기 이제 요게 넌클라이언트 영역.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사진이면 클라이언트 영역이 사진이면 얘는 액자예요, 액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진 들어가는 자리, 여기는 액자 자리. 그래서 액자를 뭐라고 부른다? 넌클라이언트 영역. 사진은 클라이언트 영역.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발생과 처리에 대해서 조금 다뤄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아서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